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는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액정이 파손돼서 액정 교체 때문에 연락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재생 액정이라고 징징거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임건우 실장이 액정 종류와 교체 및 국내 재생 수리 비용을 안내해 드렸고, 교체 및 수리를 하더라도 애플 펜슬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는데 조금 더 저렴한 카피 액정으로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화면이 크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카피 액정 불량률이 높고 내구성도 약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아이패드 수리점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수리점 10곳에 전화해서 아이패드 카피 액정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10곳 다 없다고 할 거예요. 그만큼 아이패드 카피 액정은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님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아이패드 카피 액정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이패드 카피 액정에 대한 내구성 데이터도 없고 퀄리티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용하실 거냐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아이패드는 들뜸 방지 처리를 하지 않거나 두께가 두꺼운 카피나 재생품을 사용했을 때 들뜨는 경우가 있고, 카피 부품에 붙어있는 접착 테이프가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 중 작은 충격에 들뜸이 생길까봐 이런 부분도 걱정돼서 계속 말렸지만 결국 카피 액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피 액정을 주문해서 교체해 드렸어요.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님께 보내기 전 사진을 첨부해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렸고 바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당일날 연락 주시더라고요. 액정을 교체한 아이패드를 확인해보고 있는데 필름을 안 떼고 사용해보고 있대요. 터치가 너무 씹힌다고 하면서 연락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름을 안 떼서 기포 같은 게 있는 거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필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답변을 해드렸고요. 기포가 있는 걸 이미 사진으로 확인했으면서 기포가 많은 아이패드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해놓고 터치가 안 된다고 연락 준 상황입니다. 아니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기포예요. 필름이랑 액정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찬 게 기포잖아요. 그 사이에 공기가 있는데 터치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액정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해 봤는데 기포가 있어서 터치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포가 있는 아이패드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터치를 확인해 봤더니 터치가 안 되더라, 이렇게 연락 준 건 그냥 뭔가를 트집 잡기 위한 첫 번째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 이상이 기포인 액정 필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게임을 하니까 액정 터치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바로 전화 드려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리마블인데요.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아이패드는 저희도 LCD나 뭐 이런 카피 제품을 안 쓰기는 안 쓰는데 저희가 일단 요거 테스트를 다 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요거 지금 패드 가지고 계시죠? 네. 요거 그러면은 볼륨 버튼 업키 한번 누르고 볼륨 다운 버튼 키 한번 누르고 전원 버튼 꾹 눌러가지고 애플 로고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번 누르고 있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륨 업 버튼 한번 터치, 아래 거 한번 터치,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한 15초, 20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 강제 재부팅이 되면서 램이 초기화되거든요. 네,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켜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럼 요거 지금 평소에는 괜찮은데 게임할 때 화면 슬라이드 터치 요게 지금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터치가 반응이 늦고 그냥 화면이 멈춰 있어요. 그 게임 내에서 말고 그냥 일반 화면에서요? 네, 일반 화면에서는 그 화면 그냥 평상시에 시계 보는 그 위로 슬라이드 그게 목통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지금 10년째인데 10년 동안 지금 아이패드 액정 카피 액정 저희도 처음 써봐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거 괜찮네 라고 저희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 보호 필름 그거는 아예 상관없는 거죠. 보호 필름은 제거하고 쓰셔야죠. 제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근데 혹시 몰라서 이거 안 됐거든요. 보호 필름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 일반 필름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액정 보호하려고 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액정 주문한 곳에서 붙여 나오는 그냥 일반 필름지거든요. 네. 그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터치 그게 그쵸.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그거 떼고 태클을 한 거예요. 떼고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이 보호 필름이요. 그냥 약간 자동차도 새 거 사면은 그 막 의자 쪽에 필름 이렇게 필름이 아니라 그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새 거 느낌으로 이제 보내려고 이제 해놓는 거죠. 아, 이거 떼야 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떼야 돼요. 저희도 테스트할 때 그거 떼고 테스트한 거예요. 아, 네. 해보니까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게임 한 5분 정도 하고 다시 하면 막 터치 버거 있어가지고 일단은 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떼고 써야 돼요. 그거.
떼고 안 되면 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떼고 안 되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필름을 제거하라고 안내해 드렸더니 터치 먹통이 아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피 액정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고 주사율에 대해서도 몰랐다. 액정 교체 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마조마했고 필름을 안 뜯었다. 아이패드를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버그나 주사율이 낮아서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신중했던 것 같다고 해주셨고, 처음 시도했다는 말은 저희가 10년 동안 아이패드 카피 액정을 처음 사용해 본 거라 좋은지 나쁜지 데이터가 아예 없어서 미리 다 안내해 드렸고 제발 사용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보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이패드 카피 액정으로 교체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시면서 역시 수리마블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액정 들뜸이 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가 걱정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카피 액정은요, 백라이트 때문에 패널이 두껍습니다. 규격에 맞게 조립되긴 하는데 아주 작은 충격이나 뒤틀림에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카피 액정을 처음 사용해봐서 카피 액정에 붙어있는 접착 테이프가 평소 저희가 사용 중인 테사 4965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라이머까지 도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프라이머는 테이프 접착 성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액정이 들떴다고 하시길래 절대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번거롭겠지만 다시 저희 쪽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머까지 도포했는데 들뜸이 생겼다면 확실히 두께가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들뜸이 생길 정도의 두께라면 배터리의 열이 액정으로 바로 전달될 수 있어서 패드 발열이 높아지고, 발열이 높아지면 배터리 전력 소모량이 높아지고, 배터리 전력 소모량이 높아지면 아이패드 전체 부품의 내구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몇만 원 더 쓰더라도 정품 추출 액정이나 국내 재생 액정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품 사용하는 거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해서 사용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한 번도 안 써본 부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검증된 부품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두께 문제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들뜸이 발생한 상태라 이 상태에서는 부품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보호 필름을 주문해 놨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도착한대요. 주문해 놓은 보호 필름에 도착하면 같이 보낼 테니까 액정 들뜸도 확인해주고 자기가 주문한 필름도 붙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 보겠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루 이틀 더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래처에서 교환받지도 못하고 서로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바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럼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바로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구성이 걱정된다. 지금 필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최소 목요일 예정이고 연휴라 약 10일 뒤에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이 큰 아이패드 카피 액정이 들뜬 상태인데 이걸 2주 동안 사용하다가 보내겠대요. 이미 저희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기 주장과 판단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카피 액정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렸는데도 사용해달라고 한 것부터 타인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저녁 10시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대요. 며칠 동안 사용한 아이패드에 실선이 있다는 걸 방금 발견하셨대요. 떨어뜨린 적도 없고 충격을 가한 적도 없으시답니다. 자, 1번 며칠 동안 사용한 아이패드에 실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2번 들뜸이 생긴 아이패드 액정을 꾹꾹 누르면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실선이 생겼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2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치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치아를 만지게 되는 것처럼 액정 들뜸이 있으면 계속 떠 있으니까 누르게 되거든요. 떨어뜨린 적도 없고 충격을 가한 적도 없지만 손으로 계속 액정을 밀어 넣으려고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액정이 휘어집니다. 이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꼭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야 때린 게 아닙니다. 손을 얼굴에 대고 손톱으로 핥히더라도 때린 거예요. 꼭 떨어뜨려야 충격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제 탓인가요? 내일이라도 보내볼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보내면 뭐하냐고. 이미 패널이 손상됐고 이제는 무상 AS가 안 되는데 결국 다음날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오염이 있었고 들뜸이 있었고 실선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겹쳤기 때문에 손상된 패드를 다시 업체에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꽤 지났고 이 과정에서 임건훈 실장이 담당해서 손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임건훈 실장이 말하기에 손님이 좀 어린 분인 것 같고 엄청 착하게 말씀하시더라. 패널이
시설이 손상된 거라 당연히 업체에서 무상교체 받을 수 없겠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손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에 설 연휴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래처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다시 좀 교체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막 그랬다고? 뭐라 불러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이나 뭐 편하신 걸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어. 갑자기 뭐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 마냥 선생님 바로 갑자기 그래서 네? 이러니까 응. 제 거 패드 진짜 뭐 여러 술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자기 거 패드 이렇게 최대한 해주려고 신경 많이 써줘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진짜 고맙다고. 응.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아팠어? 되게 뭐 따뜻하더라고. 따뜻했어? 이 사람 좀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임건우 실장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냥 힘을 좀 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임건우 실장은 자기 사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임건우 실장은 이 손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패드 카피에 대해서 안 좋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라도 교환받게 된다면 4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서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드리겠다고 이미 말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당연히 업체에서는 무상교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상교체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나마 저희가 부품 주문을 좀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 10만 원을 적립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플러스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되 손님한테는 4만 원만 추가로 결제를 받고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서 보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님한테는 업체랑 얘기를 잘 해서 환불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4만 원만 추가 결제해 주시면 손님이 원하는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3만 원밖에 없다. 내가 이 돈을 내야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환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미 전화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추가 비용 없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또 한 번 4만 원을 더 결제해야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임건우 실장은 그러면 그냥 3만 원만 보내주시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 드리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3만 원만 더 내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되는 건지 물어보길래 이때부터 임건우 실장에게 더 이상 이 손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이후로 제가 연락했습니다. 수리점과 손님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 입장은요 정품 추출이나 국내 재생 액정으로 선택해달라고 수차례 부탁드렸지만 기어코 카피 액정으로 선택했고 결국 들뜸이 생기고 실선이 생겨서 폐 액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저와 오상원 실장, 임건우 실장까지 여러 사람이 손님과 통화를 해야 되고 톡톡 대화도 해야 되고 거래처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손님한테 택배를 다시 받고 또 액정을 제거해서 거래처로 보내고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실랑이를 하고 또 이 내용을 손님한테 말하고 하면서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멜로 감정선에 취해 있는 임건우 실장은 4만 원만 추가로 결제받고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 드리자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상으로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 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카피 액정으로 교체하고 카피 액정 교체 비용을 결제했으면서 정품 추출 액정 교체 비용으로 환불해달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비용 없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주는 줄 알았대요. 누가 보면 저희가 카피 액정으로 추천해서 교체받은 줄 알겠어요. 저는 저희가 100%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후 업체에서 환불받지 못한 상황과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희 입장을 말했더니 엄청난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결론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착각했다고 합니다. 4만 원만 추가하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런데 3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3만 원만 보내주시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무상 교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착각했다고 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임건우 실장의 배려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말한 거짓말이라는 건 이 손님이 불편해할 수 있고 이미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액정 공급업체에서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손님한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환불받았다고 거짓말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손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임건우 실장의 배려를 정품 추출 액정 비용으로 환불해달라 아니면 추가 비용 없이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봤자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로 했고 이 손님의 패드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서 보내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제발 3만원 추가해서 정품 추출 액정으로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비용 추가를 하지 않고 다시 카피
카피 액정으로 교체를 받을 건지 아니면 3만원을 추가해서 정품 추출 액정으로 교체 받으실 건지 물었더니 다시 카피 액정으로 교체 받고 4만원을 임건우 실장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카피 액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또 카피 액정으로 교체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카피 액정으로 교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임건우 실장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길래 그건 거절했어요. 이후에도 임건우 실장과 통화하고 싶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거절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게임할 때 발열이 있고 부분 터치 먹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무상 교체해준 건 감사한데 액정 터치 문제가 생겼고 또 저번과 똑같이 물리적인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터치 먹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3월 6일날 받아서 3월 25일까지 정상 작동했는데 4월 18일날 터치가 안 된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럼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터치 먹통이 있었다는 건데 왜 3주 뒤에 연락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이것도 추측이지만 그냥 한 달 정도 정상 작동하고 한 달 뒤부터 터치 불량이 생기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네한테 아이패드 액정 교체 받고 한 달밖에 사용 못했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피 액정에 대해서 비용과 품질 차이를 감수를 하면서 선택한 거였지만 지금처럼 터치가 안 되는 걸 감수했던 게 아니었다고 했는데 저와 임건우 실장 둘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카피 액정 사용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아이패드 카피 액정을 사용해달라고 한 건 이 손님이에요. 아니 저희가 언제 터치 불량을 감수하라고 했어요. 정말 지겹도록 카피 액정 문제 생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용해달라면서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피해자인 척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추가금 내고 정품 추출 액정이나 국내 재생 액정으로 교체해달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패드 프로 계열 카피 액정으로 교체하려는 고객이 있으면 비추천한다고 꼭 전해달래요. 수차례 말렸지만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카피 액정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패드 카피 액정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다른 분들한테 비추천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손님한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문제 생길 거라고 말했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 걱정을? 손님 죄송한데 아이패드 카피 액정은 매뉴얼에 아예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그렇게 쓰지 말자고 했고 액정 없다고 하니까 주문해서라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척 그리고 남 걱정하는 척 하면서 찔러보려고 연락 주셨고 이후로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애플 기기 수리가 필요할 때 항상 손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꼭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저희가 다시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왜 안 좋은 선택하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부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41살 아저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지롱.